지게차 운전기능사 CBT 기출문제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1번 디젤기관 장치 중에서 터보차저의 기능입니다. 터보차저 과급기죠. 과급기는 실린더 내에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공기를 넣어주죠. 그럼 공기를 밀어 넣어주면 그러면요 이 실린더 작동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엔진 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기관에서 실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실화 일어나면 맞는 현상인데요. 일단 엔진 출력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연료 소비 많아집니다. 그리고 또 엔진이 관행 아니죠. 그렇다면 자 결국 엔진 회전이 불량해진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화가 일어났단 말은 결국 폭발이 불발됐단 말이고 그리고 엔진 출력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 회전이 불량하게 됩니다. 답은 4번. 3번 디젤 기관 진동이 심해지는 원인이 아닌 것. 자, 디젤 기관의 진동이 심해지는 원인은 1번 피스톤 및 커넥팅 로드의 중량차가 클수록 진동이 심해지겠습니다. 2번 마모로 인하여 실린더 안지름에 차가 심할 때 이때도 진동이 심해지고요. 분사 압력, 분사량의 불균형이 심할 때도 진동이 심해지는데 실린더 수가 많으면요. 그러면 이때는요. 진동이 적어집니다. 진동이 적어진다. 따라서 답은 4번. 4번 오일량은 정상인데 오일 압력계의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압력을 낮춰줘야죠. 압력이 규정치보다 높으니까 압력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유압조절 밸브를 풀어주면 됩니다. 유압조절 밸브를 풀어주면 압력이 낮아지겠습니다. 4번이고요. 5번 디젤 엔진 과열 원인이 아닌가. 첫 번째 경유에 공기가 혼입되어 있으면요. 요거는 엔진 시동에 문제가 있죠. 엔진 시동에 문제가 발생한다. 시동이 잘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엔진 과열 원인은 아니죠. 2번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히면 엔진 과열이 됩니다. 물펌프의 벨트가 느슨해져도 엔진 과열. 그리고 정원기. 자, 정원기가 뭡니까? 이게 수온 조절기죠. 수온 조절기가 다친 채 고장이 나도 엔진 과열 원인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6번 기관 속도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사 시기를 조정하여 운전을 안정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타이머지요. 타이머는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겁니다. 타이머는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고 노즐은 연료를 분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과급기는 공기를 공급해 준다 그랬죠. 과급기는 공기 공급. 그리고 디컴퍼. 자, 디컴퍼는요. 요거는 시동을 쉽게 해줌. 시동을 쉽게 해주는 게 디컴퍼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7번 펜벨트에 대한 점검 과정입니다. 틀린 것. 1번 펜벨트는 눌러서 약 10 kgf. kgf가 뭐죠? 킬로그램 폴스입니다. kgf 킬로그램 폴스. 약 10 kgf 처짐이 13에서 20mm 정도로 한다. 펜벨트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펜벨트는 풀리의 밑부분에 접촉되어야 한다. 아닙니다. 접촉되어서는 안 돼요. 접촉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3번 펜벨트 조정은 발전기를 움직이면서 조정한다. 맞고 4번 펜벨트가 너무 헐거우면 기관 가열의 원인이 돼요. 답은 2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디젤 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부품. 디젤 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품은 이거는 인젝션 펌프입니다. 이거는 분사 펌프로서 디젤 기관만이 가지고 있다. 8번의 답 1번. 9번 폭발행전 끝부분에서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 밸브를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 이거 블로우 다운입니다. 블로우 다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작업 중인 건설기계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했을 때 기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노킹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1번 기관 출력이 낮아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기관의 회전수도 이것도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집니다. 3번 기관이 과열되고요. 4번 기관 흡기 효율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2번. 11번 기관에서 윤활유 사용 목적이 아닌 겁니다. 윤활유하고 발화성은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고 윤활유는 결국 마찰을 적게 합니다. 냉각작용하죠. 그럼 밀봉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작용할까요? 방청작용도 하죠. 녹쓰는 것을 방지하는 방청작용을 합니다.
12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가 공급되지 않아서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돼서 시동이 꺼집니다. 그 원인이에요. 자, 그러면 전부 연료 계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연료 파이프 손상, 연료 필터 막힘, 연료 탱크내 오물 과다. 프라이밍 펌프는 자, 이거는 시동 꺼짐과 관련이 적다. 답 2번. 13번 다음 기관 시동이 잘 안 될 때 점검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시동이 잘 안 걸려요. 배터리 봐야 되겠죠. 연료량 봐야 되고 시동 모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기관 공전 회전수는 이거는 시동 후의 상태죠. 시동 후의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14번 겨울철 기동 전동기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가. 1번 엔진 오일의 점도가 상승하면 크랭킹 회전수가 낮아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온도에 의한 축전기의 용량 감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점화 코일의 저항이 증가한다. 점화가 안 된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엔진 흔들림, 그리고 또 엔진 실화, 그리고 또 시동이 잘 안 걸려요. 시동이 걸리지 않음 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기온 저하로 기동 부하 증가합니다. 답은 3번. 15번 다음 회로에서 퓨즈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6V 그리고 30W라 되어 있죠. 그럼 이 6V가 뭡니까? 이 6V가 바로 전압이죠. 전압이고 30W 할 때 요 와트가 이것이 전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압분의 전력, 앞에 게 분모, 뒤에 게 분자, 전압분의 전력,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전류입니다. 전류니까 전류 한번 만들어 볼까요? 6분의 30, 그럼 이거는요 5입니다. 5암페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요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 5암페어, 여기도 오른쪽에도 5A 서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0A가 답이 됩니다. 16번 충전장치의 발전기. 이 발전기는 어떤 축에 의해서 구동되고 있습니까? 크랭크 축이죠. 발전기는 크랭크 축입니다. 17번 전지 전해액이 자연 감소되었을 때 보충에 가장 적합한 거. 이거 정유수입니다. 정유수가를 보충해야 된다. 18번 납산 축전지 용량. 이 용량은요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서 결정되죠. 극판의 크기, 극판의 수, 황산의 양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19번 클러치식 지게차 동력 전달 순서입니다. 자, 제일 먼저 엔진, 그리고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호 및 자동장치, 앞 구동축, 그리고 차륜, 차바퀴. 자, 그래서 엔진에서부터 차바퀴까지. 답은 1번입니다. 20번 로더 장비에서 적재의 방법이에요. 자, 먼저 I 방식 있죠. I 방식은 요거는 직후진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V 방식 있죠. V 방식은 요거는 45도 상차법이라고 해요. 45도 상차법. 그 다음에 T 방식은 요거는 90도 회전법이라고 합니다. 90도 회전법. 자, 근데 M 방식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21번 기중기 작업에서 안전사항으로 적합한 것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잘 보시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지면과 약 30cm 떨어진 지점에서 일단 정지하고요. 그리고 안전 확인, 그리고 상승합니다. 답은 3번. 22번 트랙 장치 구성품 중 주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트랙슈입니다. 트랙슈. 거기에 비해서 상부롤러나 아이들러나 하부롤러는 자, 그리스를 주유하죠. 그리스가 뭡니까? 윤활유죠. 윤활유. GREASE. 그리스. 윤활유를 주유하지 않아도 되는 거 트랙슈가 되겠습니다. 23번 수동 변속기에서 변속할 때 기어가 끌리는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맞는 것이에요. 이거는 클러치의 유격이 너무 클 때입니다.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죠. 클러치 유격이 너무 클 때 자, 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24번 디스크식 클러치판에 있는 토션 스프링. 자, 스프링이 뭡니까? 스프링은 흡수, 완화 이런 거 아닙니까? 충격을 흡수하는 거죠. 클러치 작용 시 충격 흡수입니다. 답은 2번. 25번 조향 핸들의 유격이 커지는 원인 관계없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피트먼 암의 헐공 유격이 커지겠습니다. 2번
타이어 공기압의 과대는 이거는 유격 커지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번 조향기어 링키지 조정 불량, 4번 앞바퀴 베어링 과대 마모, 전부 조향 핸들의 유격과 관련이 있죠. 26번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에서 주행 구동체인 장력 조정 방법, 이것은 아이들러를 전후진시켜서 조정합니다. 답은 2번. 27번 도로에서는 차로별 통행구분에 따라 통행해야 되는데 위반이 아닌 경우입니다. 1번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이거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서 옆 차선에 끼어드는 행위 해서도 안 됩니다. 3번, 두 개의 차로를 거쳐서 운행하는 행위 해서 안 되죠. 그 4번, 일방 통행 도로에서 중앙 좌측 부분을 통행하는 행위, 요거는요, 위반이 아니죠. 답은 4번. 28번, 통행의 우선순위. 자,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게 뭐죠? 긴급자동차.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답 1번. 29번,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정비업의 사업 범위입니다. 이것은요, 종합건설기계 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 건설기계 정비업 세 가지가 있죠. 답 4번. 30번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위반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죠? 한번 봅시다. 1번 경찰공무원이 진행신호를 했고, 그러면 진행신호를 했단 말은 경찰공무원의 진행신호, 이 지시를 따라야 되죠. 그렇죠? 요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2번 횡단보도 직전 일시정지입니다. 일시정지. 그리고 안전확인 통과 맞고,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지 않다고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죠. 3번 틀렸습니다. 4번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앞차의 뒤를 따라 진행할 때 일시정지.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1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는 면허가 없는 상태죠. 자, 근데 건설기계를 계속 조종하면 안 되지. 그죠? 이 무면허죠. 무면허. 그래 따라서 면허 취소되는데 계속 건설기계를 조종할 때는 1년 1천입니다. 1년 1천. 이거 외우세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1천. 32번 도로교통법상 서행 및 일시정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비탈길 고갯마루 부근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없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이 교차로 일시정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너목을 통과할 때, 자,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너목 서행 아닙니다. 일시정지입니다.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답 3번. 33번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겁니다. 1번 건설기계가 멸실됐다 등록 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위, 이거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방치된 건설기계를 시도지사가 강제로 폐기, 이거 직권 말소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건설기계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안 했다고, 이거 직권 말소하면 안 되죠. 4번이 틀렸습니다. 34번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 첫 번째 아스팔트 살포기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터그레이더 정기검사 대상. 그 4번에 1톤 이상의 지게차도 정기검사 대상인데, 스크레이퍼는 굴착기와 운반기를 결합한 공사용 기계입니다. 자, 주로 흙을 나르죠. 스크레이퍼는 굴착기와 운반기를 결합한 흙 공사용 기계인데, 이것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에요. 35번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장관, 자, 지금 이제 건설교통부 아니죠, 국토교통부인데, 뭐 옛날 기출문제다 보니까 건설교통부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입니다.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명령에 따라 수시로 검사도, 수시검사죠.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36번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교차로 전방 20m 지점에 이르렀을 때 황색 등화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정지할 조치를 취해서 정지선에 정지한다. 2번이 답입니다. 37번 유압장치 기호 회로도에서 사용되는 유압기호의 표시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기호에는 흐름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2번 각 기계의 기호는 정상상태 또는 중립상태를 표시합니다. 3번 기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전하여서는 아닙니다. 회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회전 표시할 수 있다. 4번 기호에는 각 기계의 구조나 작용 압력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38번 유압모터 종류. 유압모터 종류는 기어모터, 베인모터, 피스톤모터, 직권형 모터 아닙니다. 답은 4번.
39번 일반적인 오일탱크 내의 구성품이 아닌 것인데요. 오일탱크 내의 구성품은 스트레이너, 베풀, 드레인 플러그가 오일탱크 내의 구성품이고 압력 조절기는 요거는요 유압 펌프의 구성품입니다. 압력 조절기는 유압 펌프의 구성품. 답 4번. 40번 액추에이터 작동 속도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죠? 유량입니다. 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답 3번. 41번 압력 제어 밸브는 어느 위치에서 작동합니까? 이건 펌프하고 방향전환 밸브 사이죠. 그렇죠? 펌프와 방향전환 밸브 사이에 설치해서 작동되죠. 답은 2번. 42번 앞 라인에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장 관계가 적은 겁니다. 자, 유체의 흐름량, 유체의 점도, 그 다음에 관로 직경의 크기. 자, 직경이 뭡니까? 지름이죠, 지름. 이 관, 호수 있잖아, 관. 이 관의 지름의 크기. 그리고 관로의 좌우 방향은 아니죠. 좌우 방향이 압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3번 유압유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인데 1번 넓은 온도 범위에서 점도 변화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윤활성 있고 방청성, 녹이 잘 쓸지 않는 방청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3번 산화가 잘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산화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 중에 성분의 분리가 있으면 안 되죠. 성분의 분리가 있을 것, 이거 틀렸습니다. 답 4번. 44번 유압 회로에서 소음이 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회로 내 공기가 혼입됐다. 자, 그러면 소음이 나죠. 그래서 채터링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유압 저하는 아니죠. 유압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45번 유압 장치의 방향 전환 밸브. 자, 중립 상태에서 실린더가 외력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되는 고압을 릴리프 시키는 밸브. 이게 과부하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과부하 릴리프 밸브. 답 3번. 46번 유압 펌프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입니다. 유압 펌프는 원동기의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한다. 답은 2번. 47번 유류화재. 자, 기름화재가 났어요. 소화기 외에 소화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모래입니다. 모래. 특히 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모래입니다. 48번 전기기구를 취급하여 작업할 때 틀린 것입니다. 1번 전원 플러그를 끼울 때 사용 전압 확인합니다. 퓨즈가 끊어졌다고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덮개를 씌우지 않은 이동전등 아닙니다. 덮개를 씌워야죠. 그리고 4번 전기기구의 스위치 오프를 확인하고 플러그에 연결합니다. 49번 산소 용기에서 산소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 가장 쉽고 안전한 게 뭐죠? 비눗물을 사용합니다. 50번 렌치 작업에 있어서 옳지 못한 거예요. 스패너 자루가 짧다고 느낄 때는 반드시 둥근 파이프로 연결. 아닙니다. 둥근 파이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파이프를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번 스패너 사용할 때는 앞으로 당길 것. 3번 스패너는 조금씩 돌리면서 사용할 것. 4번 파이프 렌치는 반드시 둥근 물체에만 사용할 것. 답 1번. 52번 안전하게 공구를 취급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구를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정리해둡니다. 끝부분이 예리한 공구 등을 주머니에 넣고 작업해서는 안되겠죠. 3번 공구를 사용하기 전에 손잡이에 묻은 기름 등은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숙달이 되면 역작업자에게 공구를 던진다. 던지면 안되죠. 따라서 답은 4번. 53번 작업장에서 방진 마스크. 자, 분진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 분진을 막는 마스크가 방진 마스크입니다. 분진이 많은 작업장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2번. 54번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와 형태. 자, 뭐죠 이게 뭡니까? 차입니다. 차량. 그리고 이렇게 금지, 통행금지. 차량 통행금지. 답 1번. 55번 크레인 인양 작업 시 줄거리 안전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신호자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서 행합니다. 2번 2인 이상의 고리거리 작업 시에는 상호간에는 소리를 내줘야 되죠. 신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신호자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 그리고 4번에 권상작업. 권상작업이란 말은 로프를 말아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권상. 자, 이 상자가 윗상자겠죠? 권상. 이건 말아서, 로프를 말아서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해서 권상입니다. 말권자의 윗상자. 권상 작업 시 지면에 있는 보조자는 와이어 로프를 손으로 잡는다. 아닙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56번 용접기에서 사용되는 아세틸렌 도가는 이건 적색이죠. 아세틸렌 도가는 적색입니다. 그리고 산소 도가는 어떻게 되죠? 요거는 녹색이겠죠. 근데 아세틸렌 도가는 적색이 되겠습니다. 57번 지하 매설 배관 탐지 장치 등으로 확인된 지점 중 확인이 곤란한 분기점, 곡선부, 장애물 우회 지점의 안전 굴착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자, 이거는요 1번, 2번, 3번 읽어보시고 다 틀렸고 시험 굴착을 실시하여야 한다. 58번 전선을 철탑의 완금, 이걸 암이라 그럽니다. 완금에 기계적으로 고정시키고 전기적으로 절연된 것을 뭐라 그러죠? 이걸 애자라 그러죠. 애자라 그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59번 도시가스 배관 매설 시 라인 마크는 배관 길이 최소 몇 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합니까? 50m가 되겠습니다. 배관 길이 50m마다 한 개 이상 설치입니다. 60번 도로상 굴착작업 중에 매설된 전기설비 접지선이 노출되어 일부가 손상되었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자, 이거 임의로 철거하면 안되고요. 그리고 접지선 단선 시 철선 등으로 연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접지선 단선은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요거 그대로 대명은 안돼요. 그래서 4번 접지선 단선 시 시설 관리자, 오타났네요. 관라자가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시설 관리자에게 연락 후 그 지시를 따른다. 4번이 되겠습니다. 60번 푼다고 고생하셨습니다.